안녕하십니까.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오늘은 배진환 대표님 인터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은 계좌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로그인부터 하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제 계좌, 계좌 잔고. 일단 뭐 이 계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슈퍼 개미 맞으시고 이제 수백억 자산가가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신 분은 이제까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존경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내연기관이고요. 수소차 한 달이 걸치고 전기차도 한 달이 걸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많이 돼야지만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또 내연기관이 주로 수출된다. 오늘 네. 어젠가 지표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네. 어제 관세 협정에서 뭐 30%가 인하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30% 인하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는 상당히 호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전기차는 디자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뭐 사실은 차라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디자인 싸움이지, 전기차는 또 가는 거는 다 대세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거 기술은 아니다. 물론 배터리 기술인 거지. 전기차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바로 바꾸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많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저는 이제 싸게 사야, 조정 눌림 몫이 원래 윌리엄 오닐이 컵 이론이지. 컵 이론을 보면 꼭 신고가를 뚫고 조정시 이렇게 컵 하락시 매수를 하라 그러잖아요. 뚫었으니까 눌림 몫이 한번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디램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런 식으로 보죠.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디램 가격이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내년 후년에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아니면 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앞으로 진행이 많이 될 테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다. 혹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큰 흐름에서 그냥 반도체가 많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건지. 뭐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는 일단 정설을 안 했다. 지금 최근에 정설을 안 해서 반도체 가격이 일단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최대한 정설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는데, 약간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어쨌든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공급이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가 그 세밀한 걸 보는 거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차피 접근을 하시니까 사실 그렇게 세밀하게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그냥 보시는 거죠. 이게 사실 너무 이렇게 일반 투자가들은 이거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쉽지 않거든요. 좀 사실은 제 같은 경우에는 좀 거시적이고 좀 이렇게 큰 그림을 저도 그리지,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크게 보고 큰 그림을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깨지지 않았나. 네. 아는 것 많아도 이제는 실전 투자에서는 너무 디테일을 많이 보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종목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거의 대부분 종목은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산업 얘기를 하면서 그 대표 종목을 사는 게 맞겠죠, 개인들은. 어때? 나는 일반 개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산다면은 그냥 삼성전자 아니면 카카오 좀 싸질 때 사고, 두 개. 컨택트도 아니고 지금 IT가 누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카카오. 그렇게 왜냐하면 살 때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전략으로 사야 되는 거죠. 물론 떨어지면. 지금도 뭐 40 몇만 원 갔다가 30만 원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10만 원 정도 떨어졌잖아요. 10만 원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자리고, 더 떨어지면 20만 원 그러면 땡큐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부 뭐 예를 들면 뭐 일정 부분은 투입했다가 떨어지면 더 사는 전략으로 대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으로. 픽처로 이렇게 보시는 투자니까. 네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를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돈이 있으시니까 다른 거 끌어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또 개인들은 사실은 그 노하우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아니 뭐 10%만 사고. 노하우가 있다면은 현금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배분을.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도 좀 많이 가져가는 거고, 또,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추천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돈이 없으니까 좀 자금을 종목을 최대한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뭐, 그게 떨어진다면, 뭐, 계속 월급 받아서 모이는 족족 사는 거,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이제 하실 때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때는 사실 삼성전자로 수익을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로는 큰 수익을 내기는 사실 쉽지 않았죠. 네. 그 수익, 그건 진짜 엉덩이 무겁고, 저는 이제 수익률 좋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삼성전자 최근에 좀 편입했지만은, 이 삼성전자를 항상 사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네. 저는 이제, 전 텐베거 이런 걸 좋아하고, 막, 최소 100% 이상 나는 수익 종목들을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쪽 전략을 잘 맞지는 않느나, 이제 사실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삼성전자를 제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마음 편하게 끌고 가기는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자기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시대를 열어서, 접근하기는 좋은데, 어쨌든 오늘 갑자기 그 얘기를 해주려 했는데 너무 갑자기 오늘 올라가지고 눌림목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투자를 하셔서 부자가 되셨을 때 그때랑 솔직히 지금 장이 많이 바뀌었죠. 만약에 지금도 그런 방식대로 했다 그러면은 그땐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그 금속회사 그 대륙제관도 그렇고 거기 들어갔던 그게 지금도 통용이 될까요? 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화려한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이름도 뭐 특이하고 전혀 덧보잡이 이런 사실 시장의 소외주들을 좋아해요. 뭐 소외주들이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첨보라고 아세요? 첨보? 이런 게 세상에 바뀌면서 사실 엄청나게 10배 이렇게 10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이렇게 화려한 종목들보다 그럴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거든요. 이름 좋은 종목들이 다 가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름 남들 쳐다보지 않을 종목들을 좋아해요. 일단 근데 예전에 같으면 기업 탐방 저도 이제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기업 탐방 가면 괜찮았는데 지금 솔직히 기업 탐방 가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거의. 그러다 보면은 개인들이 기업 탐방을 갈 수 없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도 힘들고 지금도 기업 탐방을 다니시면서 하세요? 아니면 사실은 그냥 인터넷만 보고? 네. 옛날에는 많이 다녔죠. 사실은 많이 다녔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가면 또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니까 오히려 가서 들어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거기서 다 좋은 얘기 해주니까 좋은 얘기 해주는데 이게 그러면 갔다 오고서 그리고 진짜 좋은 회사는 가면 좋은 회사는 탐방을 안 받아줘요. 그렇죠. 오히려 좋은 회사가 안 받아줘요. 좋은 회사는 왜 안 받아주냐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뒤로 빼먹어야 되니까 안 받아주고 주가도 올라가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좋은 회사들은 오히려 이게 IR이나 자꾸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돈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하는 회사도 돈이 필요하거나 빨리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긍정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왜냐면 IR은 적극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수급이 몰릴 때는 탐방을 자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탐방을 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주가가 안 올랐을 때 가는 건 상관없는데 다 올랐을 때 가가지고는 좀 뒷북 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계속 더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OCI들이 뭐 60만 원 갔을 때 뭐 온갖 실적 잘 나오고 뭐 잘 나오고 모든 탐방 애널리스트들한테 엄청 수주 공시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최고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뭐 전자공시가 요즘 시스템에 보면은 다트에 보면 엄청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또 요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네. 요즘 워낙 애널리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그것만 봐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중소형주가 어렵죠.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의 어려운 거는 이제 제가 많이 활동을 해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리포트들을 지금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컨텐츠들을 많이 제공할 생각이에요. 제가 원래 또 중소형주에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계속 중소형주에 대한 연구 자료를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또 이제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너무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회사가 계속 좋으니까 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솔직히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내 아는 한 사람이 이 회사가 주가가 10배가 올랐는데도 망했어요. 왜 망했냐?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샀어요. 2만 원에 샀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또 좋아. 그러면 2만 원 사고 5만 원 사고 10만 원도 사고 어떻게 사냐? 또 15만 원 사고 20만 원 샀어요. 샀는데 어떻게 샀냐? 계속 더 좋으니까 레버리지 올라가는 데마다 레버리지가 더 쓸 수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면 5만 원 가면 또 거기에 맞는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또 10만 원 가면 10만 원에 대한 레버리지를 쓰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죠. 물론 본인이 올라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는데 15만 원 갔으니까 또 레버리지가 더 될 거 아니에요.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돈을 내가 알기로는 거의 뭐 수십억, 수백억까지 올려요. 돈 금액을. 한 100억대까지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깨지는 그 한순간에 그냥 20, 30% 하락해버리니까 반대편에 나가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좋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석도 잘하고 엄청 스마트해요. 그래가지고 완전 모르는 게 없을 정도의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러나 회사는 잘 봤죠. 그러나 결국은 망했다는 거죠. 핵심적인 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죠. 저희 레슨문. 네, 지금 채널 하고 계시는데 또 고수분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나눠주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저도 꼭 열심히 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로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해서 계속 열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 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제가 말을 좀 두서없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 레슨문 TV도 좀 사랑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